798번.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이고 나머지는 15이다. 또 작은 수의 10배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는 4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면 우리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과 같다는 공식을 배웠어.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는 검산식이 성립하게 돼 있지. 자, 이제 이 79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큰 수는 x, 작은 수를 y라고 이렇게 해보자. 먼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대. 그러면 x는 y로 나눴고 그때 몫이 4고 나머지는 15다. 이렇게 검산식을 이용해서 식이 하나 구해지겠고, 또 작은 수의 10배를 10y를 큰 수로 나누면 x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4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진 거지. 자,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x, y 값이 나오겠지. 802번. 10의 달 숫자가 1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고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바꾼 수를 우리가 처음 수보다 99만큼 크다고 했을 때 처음 수의 100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우리가 어떤 십진법 숫자 52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사실은 5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야. 즉 100이 5개 묶음, 10이 2개의 묶음, 1이 7개 묶음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만약 세 자리 자연수 A, B, C가 있다고 치면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 곱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100의 자리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100의 자리는 x, 10의 자리는 1, 1의 자리는 y라고 해보자. 자, 이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y는 6이 되겠고, 자,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0y 더하기 10 더하기 x고 이것이 처음수 100x 더하기 10 더하기 y 처음수보다 99만큼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또 두 번째 식이 세워졌지. 이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답이 구해지겠지. 808번. 자, 합격자 불합격자 문제는 전체 지원자 수는 합격자 플러스 불합격자다. 이것만 알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 합격, 불합격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자, 문제에서 이제 응시한 사람이 30명인데 합격한 사람이 10명이래.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은 20명이 되겠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평균 점수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9점이 낮다고 했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x라 놔보자. 그러면 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이 낮다고 했으니까 2x 빼기 33이 바로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되겠고, 또 불합격한 사람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9점이 낮다고 했으니까 전체 평균은 x 더하기 9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총점. 우리가 인원수에다가 평균 점수를 곱하면 총점이 구해지는데, 합격자의 총점은 10 곱하기 2x 빼기 33이고, 불합격자 총점은 20 곱하기 x가 되겠는데, 이것이 전체 총점과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다는 거야. 자, 지금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미지수를 한 개를 써서 풀었지. 자,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굳이 미지수를 꼭 2개를 써서 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너네가 이 연립방정식은 사실은 1차 방정식과 되게 유사하거든. 그래서 굳이 억지로 문제를 꼭 2개 쓰려고 하지 말고 한 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냥 한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야. 825번 문제. 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동진이 같이 나이 문제는 표를 그려주면 표편에 표에다가 나이가 똑같이 증가하고 똑같이 감소하는 걸 표시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표를 그리는지 한번 연습해보자. 자, 할아버지, 아버지, 동진이 이렇게 표시하고, 자, 현재 표시를 해보자. 자, 현재 아버지 나이를 구했으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가 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7살 많다고 했지? 그러면 X 플러스 27 이렇게 해놓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즉 과거야. 할아버지 나이가 X일 때를 이해하는 거지. 아버지 나이는 X 빼기 27살이 되겠지? 즉 똑같이 나이가 변하는 거에 주목해야겠지. 빼기 27이면 똑같이 빼기 27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6살이 많았다. 이 나이가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은 거래. 그러면 현재 동진이 나이는 이것보다 6살 적어야겠지. 그래서 x 빼기 33이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5년 후, 그러면 5년 후는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32가 되겠고, 아버지는 x 플러스 5, 동진이는 x 빼기 28, 그래서 다 플러스 5를 해줘야겠고,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에,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에 5배보다 8살이 많다, 이렇게 식이 되게 표현지겠지. 자, 이 방정식 풀어주면 x값이 구해지겠다. 역시 굳이 미지수를 2개 쓰려고 하는 것보단 하나로 풀 수 있으면 그냥 하나로 풀어주자. 837번. 자, 얘는 가위가위보 하는 문제인데, 가위가위보 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계산할 때, 현영이와 건화가 있어. 만약 현영이가 X번을 이겼다면, 그럼 건화는 X번을 진 것. 이것이 이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당연히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긴 횟수와 다른 사람이 진 횟수는 똑같아져야겠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건화가 이기의 수도 모르거든. 그 건화가 이기의 수는 y라 놓자. 그러면 현영이가 진 횟수는 y가 되겠지. 자, 이제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2칸을 내려가는데, 그럼 현영이는 x번 이겼으니까 3x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2y만큼 내려갔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엔 플러스 16칸을 올라가겠고, 건화는 3y만큼 올라갔다가 2x만큼 내려가서 플러스 6칸 올라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이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x랑 y가 구해지겠지. 840번.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 양이 a인 일 때 p% 증가를 시키면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해주면 되겠고, p% 감소를 시키면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p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작년에 어느 학교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라고 했어. 자,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선 이렇게 작년, 올해 라고 써주면 좋겠고, 남자, 여자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거든. 남자 수 x, 여자 수 y라고 넣자. 자, 근데 올해에는 남자는 6편 줄었고, x는 1 빼기 100분의 6을 곱해줘야겠고, y는 4편 늘었대. y는 1 플러스 100분의 4를 곱해줘야겠지? 이것이 올해의 여학생, 이 되겠지. 근데 작년에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1000명이었고, 올해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995명이었다. 이렇게. 자, 이제 식이 세워졌으니까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는데, 자,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이거를 100분의 96으로 하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좀 팁을 알려줄게. 자, 전개를 해봐. 그러면 x 빼기 100분의 6x 더하기 y 플러스 100분의 4y는 995가 되겠지. 그러면 꼭 이렇게 x 더하기 y가 나와. 즉 x 더하기 y는 여기서 보면 1000이니까 그거 제외한 나머지 적어주고, x 더하기 y를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결국엔 마이너스 1000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4y는 마이너스 5다. 요것과 x 플러스 y는 1000이다. 요 두 개를 연립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850번. 전체 양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전체 양을 1이라 넣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 자, 일단 경준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모르지. 그럼 S. 그 다음에 미나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몰라. Y라 넣자. 그러면 둘이 같이 4일 동안 일을 했으면 X 더하기 Y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고, 그러면 일이 끝마쳐지겠대. 그리고 이번엔 경준이가 8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미나가 이틀 동안 일해도 그래도 일이 끝마쳐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854번. 자, 속도, 시간, 거리 문제네. 속도, 시간, 거리 문제는 그림 그려서 풀어줘야겠지.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보자. 집이 있고, A 여기 있어. 총 거리는 5km야. 자, 근데 맨 처음에는 4km로 걷다가 나중에 급해서 뛰었대.
그럼 이렇게 두 번 표시해 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거리, 속력, 시간 표시해 줘야겠지. 자, 속력은 맨 처음에 4였다가 나중에 6이었고, 그 다음엔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자, 이제 미지수를 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리를 미지수 넣는 게 좋고, 근데 이 활용 문제는 반드시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을 미지수 써서 문제 풀릴 거거든. 자, 먼저 일반적인 거리 놓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시간으로 또 한번 풀어보자. 거리, 일단 첫 번째 거리 모르니까 x, 그 다음 건 y 이렇게 넣어보자. 이렇게 속도 시간 거리 문제는 두 개를 표시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표시되지. 바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그 다음 6분의 y라고 표시가 되겠지. 자,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식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7시 출발해서 8시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1이 되겠고, 그리고 x 더하기 y는 5km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자, 이번엔 시간을 위주로 놓으면 어떻게 풀릴지 한번 해보자. 자, 속력하고 속력은 똑같이 써놓고, 이번에 시간을 얘를 x, 얘를 y로 놔보자. 그러면 또 두 개를 표시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두 개 가지고 표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x, 6y가 되겠지. 그러면 4x 더하기 6y는 5km가 되겠고, 그리고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되겠지. 이걸 풀어서 구해줘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865번. 자, 여기도 속도, 시간, 거리 문제니까 그림 그려보자. 자, 집에서 형이 먼저 출발을 했대. 이렇게. 자, 근데 동생이 뒤따라가서 둘이 정문에서 만났다는 거야.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표시해줘야겠지. 먼저 형의 거리, 속력, 시간을 표시해주면 형의 속력은 50이고 그 다음에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자, 동생도 표시해주면 속력은 200이고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자, 이제 미수 넣을 건데 자, 이 문제는 보통 시간을 미지수로 많이 나. 자, 선생님 거리 넣으면 안 되나요? 돼. 그러니까 너네가 거리 넣고 싶으면 또 거리 해보고 이제는 두 번 다 풀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골라서 풀어줄게. 자, 이렇게 시간을 미지수 놓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돼서 200y랑 50x가 되겠지. 자, 결국엔 정문에서 만났으니까 두 사람 이동 거리 똑같아. 그래서 50x는 200y라는 식이 하나 구해지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형이 출발하고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형이 더 오래 이동했어. 동생이 더 오래 이동했어. 형이 더 오래 이동했지? 그래서 x가 y보다 24만큼 더 큰 거지. 요거 은근 헷갈리거든? 그래서 항상 크기를 기억하는 게 좋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형이 20, 출발한 지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다. 그래서 대소 비교가 등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형의 속력이 더 크고 동생의 시간이 더 작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작은 거에다 더해줘야지 같아지겠다는 거 실수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x에다가 계산한다 치면 24를 뺀 게 y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x가 크니까 당연히 24를 빼야지 같아지겠다. 이렇게.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분속, 그리고 분이니까 얘는 여기다가
굳이 60으로 나눌 필요는 없었던 거. 그것도 실수할 수 있겠지. 이게만 시속이라면 주의해줘야겠고, 단위. 868번.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문제는 우리가 같은 방향일 때와 다른 방향일 때를 구별해줘야겠지. 먼저 반대 방향일 경우엔 A가 이렇게 이동하고 B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서로 만나려면 A 이동거리 플러스 B 이동거리가 한 바퀴가 되면 되겠지. 이번엔 같은 방향일 경우엔 A가 빠르다고 하면 B가 이만큼 올 동안 A가 이만큼을 돌아야 서로 만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엔 A에서 B의 이동 거리를 뺀 게 한 바퀴가 돼야 서로 만날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이론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일정한 속력으로 출발했는데 맨 처음에 같은 방향으로 뛰며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났고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뛸 때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위가 분이지 분. 이런 경우엔 킬로미터보단 미터로 고치는 게 좀 더 유용해. 그래서 우리가 형의 속력 모르지. 그래서 형의 속력을 x라고 할 텐데 x는 단위가 미터 퍼 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은 y 미터 퍼 분 이렇게. 자, 그러면 형은 15분 동안 15x만큼 이동했을 거고 동생은 15y만큼 이동했을 텐데 그 차이가 한 바퀴가 되면 서로 만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일 경우엔 형이 이동 거리는 3x고 동생이 이동 거리는 3y일 텐데 반대 방향일 경우엔 더한 것이 바로 한 바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x랑 y가 구해지겠다. 871번. 자, 강물 문제는 배의 속력을 x, 강물 속력을 y라고 한다면 내려갈 때는 속력이 배의 속력과 강물 속력을 더해주면 되겠고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871번.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5시간이 걸렸대. 그럼 배 속력을 모르니까 x가 놓고 강물 속력 모르니까 y라고 하면 x 빼기 y의 속력으로 5시간을 이동해서 총 30km를 간 거지. 자, 이번엔 내려갈 때는 3시간이 걸렸대. 그럼 내려갈 때는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3시간을 갔더니 30km를 갔다는 거지. 연립해서 풀어주면 정지한 물에서의 배속력. 아까 이것이 정지한 물에서의 배속력이거든. 그것이 구해지겠다. 875번. 자, 터널 통과, 다리 통과 문제인데 개념은 똑같아. 자, 터널 통과를 본다면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제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겠지. 자, 기차는 길다 보면 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길게 그리면 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거든. 그래서 뭐 짧은 기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짧게 그려볼게. 그때 우리가 터널의 길이를 x,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해보자. 자, 이제 이 기차가 움직일 건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이때 기차의 이동 거리는 총 x가 되겠지? 근데 아직 통과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가야 통과가 되는 거지. 이때 보면 이 앞쪽 꼬리를 보면 결국엔 기차가 자기 길이만큼 더 앞으로 이동한 거지. 즉,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선 기차 길이 플러스 터널 길이만큼을 가야지 통과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이게 끝인데 개념 하나 추가해보자. 어떤 개념 추가할 거냐면 터널 안에 들어가서 기차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알릴 수 있거든. 자, 그때 어떻게 푸냐. 일단 기차가 안 보이려면 이렇게 쏙 들어가야겠지. 그때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 이동해야겠지. 자, 터널의 길이를 x,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차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이 앞쪽 꼬리를 보면 이만큼 이동한 건데 이 길이는 바로 x 빼기 y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터널에서 보이지 않는 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뺀 것만큼 이동하는 순간에 기차가 안 보일 거는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풀 때 이 일정한 속력이 참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속력으로 문제 푸는 게 좋아. 자, 속력은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36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16초가 걸렸대. 그러면 시간은 16인데 길이는 360 더하기 기차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한다면 x만큼의 속력으로 갔겠지. 두 번째, 1.2km 길이의 다리를 통과할 땐 40초 걸렸대. 터널하고 다리는 똑같아. 그러면 그때 속력은 40분에 자, 미터니까 1200m라고 바꿔주면 좋겠지. 1200 더하기 x만큼 가는데 갈 때가 바로 기차 속력인데 기차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터널 통과할 때, 다리 통과할 때 속력은 당연히 서로 같아야겠지.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값이 구해지겠다. 877번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림 그리고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지. 소금 문제는 너무 쉽지. 자, 먼저 8%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을 만들었대. 300g을. 자, 이때 얼마 섞었냐라고 했지. 자, 그러면 8% 소금을 얼마 섞었는지 모르니까 xg, 5% 소금을 모르니까 yg이라고 하면 자,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8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5 그것이 300 곱하기 100분의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x 플러스 y는 300이 나오겠지. 요거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883번 자, 또 소금 문제야. 소금 문제 비커 그려놓고 소금 양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지금 이 상황을 그림을 잠깐 표현해보면 A 비커가 이렇게 있고
B 비커 이렇게 있는데 400g, 600g이 들어있어. 근데 농도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A 비커 농도는 X%, B 비커 농도는 Y%라고 하자. 근데 여기 있는 소금물 중에 200을 1로 주고 여기 있는 소금물 중에 200을 1로 줘서 섞겠다는 거야. 그때 옮길 때는 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X%고 얘는 Y%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지. 자, 이 그림 상황을 각 비커별로 표현해보면 A 비커는 400 중에 200이 갔으니까 일단 200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 X%가. 여기에 B에 있었던 200g이 Y%가 옮겨져 오겠지. 그러면 전체 양은 400g이 되겠고 농도가 그때 6%가 됐다는 거야. B 비커는 전체 600g 있었는데 200이 갔으니까 400g만큼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A에 있던 200g이 이렇게 와서 전체가 600g이 되었고 7%가 됐다는 거지. 자,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식은 소금의 양. 지금 현재 A 비커는 200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200 곱하기 100분의 y 한 게 400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된 거고 B 비커는 400 곱하기 100분의 y 더하기 200 곱하기 100분의 x 한 값이 600 곱하기 100분의 7 이렇게.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금의 양은 너무 쉽지. 이렇게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884번. 자, 이 문제는 합금 문제인데 합금 문제는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좋아. 자, 어떻게 표 그리는지 보자. 이렇게 빼놓고 자, A, B 이렇게 적어주고 구리, 아연 이렇게 적어주자. 자, 그 다음에 내가 A를 몇 그램 사용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A 사용량을 Xg, B 사용량을 Yg이라고 하자. 근데 A에는 구리가 20% 들어있대. 그럼 X 중에 20%, 즉 100분의 20X만큼이 구리가 되겠고 I는 30%래. 그럼 100분의 30X만큼이 I이 되겠고 B에는 40%가 구리래. 그럼 100분의 40Y가 구리가 되겠고 I는 100분의 10Y만큼이 들어있겠다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체 구리는 200을 만들고 합쳐서 150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X랑 Y가 구해지는 거야. 885번. 자, 두 식품에 관련된 문제인데 합금과 똑같은데 주의할 점은 얘는 100g에 들어있는 양. 우리가 근데 XAB를 XY로 할 텐데 이게 100g에 들어있으면 계산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얘는 1g으로 바꿔줘야 돼. 즉 1g당으로 바꿔주면 A 식품에 있는 열량은 1이 되겠고 얘는 1.8이 되겠고 단백질은 0.04와 0.03이 되겠다. 자, 이제 두 식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이제는 A, B를 X, Y라고 그냥 놓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A를 Xg, B를 Yg 섭취했다고 하면 자, A 섭취했을 때 1의 열량을 얻으니까 Xg 섭취하면 1 곱하기 X만큼 열량을 섭취할 것이고 B를 섭취하면 1.8 곱하기 Y만큼 열량을 섭취해서 그 열량이
660이 돼야겠고, 단백질은 0.04x만큼, 그리고 0.03y만큼 섭취해서 18만큼을 섭취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주면 x, y가 구해지겠다. 889번.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해서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자,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거 6개만 남았대. 정사각형에 한 배 놓여있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그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이 문제는 전체를 x로 놓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x로 놔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것도 x개고 이것도 x개야 되거든. 그래서 전체 개수를 세는데 유리해.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도 이만큼을 y로 넣는 거야. 즉 각 귀퉁이를 한 개씩 포함해서 넣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거 이것이 y가 되겠고, 얘도 요게 y가 되겠고, 요게 y가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넣어놨어. 자, 그러면 정삼각형 한 배에 놓여있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것이 정사각형 한 배에 있는 바둑돌의 개수, 얘도 y 플러스 1이라 적어줘야겠지. 이것의 2배보단 8만큼 작다, 이렇게 식이 하나 세워지겠고,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체 바둑돌 개수는 3x만큼 썼고, 사각형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바둑돌 개수는 4의 마이만큼 썼는데, 이것이 65개는 아니고 6개 뺀 것만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간단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892번. 자, 이제 이익에 관련된 문제지.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게 뭐다? 바로 이익이다. 자, 문제 풀어보자. 지금 A 제품과 B 제품의 원가를 모르니까 A 제품의 원가를 X, B 제품의 원가를 Y라고 해보자. 그래서 일단 X 더하기 Y는 일단 4,200원이 되는 상황이야. 여기서 X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이고, 그리고 Y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인 다음에 잘 안 팔려서 정가에서 10%씩을 할인했대.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10을 곱해줘야겠지. 그렇게 판매해서 거기서 원가를 빼니까 4,200원, 이익이 570원이 생겼다 이거지. 이제 문자 2개, 식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899번. 자, 이 문제는 너네가 보통 숫자를 막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식으로는 잘 안 풀어, 이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엔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자, 문제를 잘 살펴보면 일단 맨 끝에 자리가 4에서 7을 뺀 게 7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반드시 B에서는 한 개를 빌려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 10의 자리 계산은 B 빼기 1에서 A를 빼는 것이 되겠지. 근데 이것도 계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왜냐? B 빼기 1이 A보다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1번 B 빼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번 B 빼기 1이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자,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많지 않거든. 그냥 대입해서 이것저것 숫자 1도 넘어오고 3도 넘어오고 한다 푼단 말이야. 그게 좋긴 좋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푸는데 한계가 있어. 고등학교 때는 식으로 자꾸 풀려고 돼야 되거든. 그리고 너네가 중학교도 진짜 최고 난도 문제는 식으로 풀어야지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b 빼기 1이 a보다 클 경우엔 그냥 빼기가 가능하게 되니까 b 빼기 1에서 a를 뺀 게 4가 나오겠고, 그러면 이거는 0을 빌려준 게 없으니까 그냥 10에서 b를 뺀 게 a가 나오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연립해주면 b 빼기 a는 5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a가 10이니까 계산해보면 b는 2분의 15가 되겠고 a는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모순인가 할 생각이지. 그래서 1번 경우는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경우 왔다는 건데, 자, 2번 경우엔 앞에서 하나 빌려오니까, 앞에서 하나를 빌려왔다는 얘기는 10을 빌려온 거거든. 100의 자리에서 10개를 하나를 빌려왔으니까 12자리 입장에서는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b 빼기 1에서 10이 더해진 것만큼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a를 뺀 게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20이었는데 하나 빌렸으니까 아까 10에서 b를 뺀 게 아니라 이번엔 9에서 b를 뺀 값이 a가 되겠다는 거지. 자, 식 정리해보면 b 빼기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리고 b 플러스 a는 9가 되어서 b는 2가 되겠고 a는 7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어렵지만 한 번쯤 이러한 생각 해보는 거 중요하다.